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종교개혁사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때부터 1648년 30년 전쟁이 마무리되고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는 데까지 총 3번의 이정표를 중심으로 보는데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뜨 칙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항해 시대에 이어서 지난 시간부터 이 합스부르크 제국의 흥망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죠. 자, 첫 시간에 저희들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슬기로운 결혼 생활이라는 주제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합스부르크 제국 가문의 기반을 닦은 그 막스밀리안, 그래서 중세 기사도의 끝판왕 막스밀리안 마리 커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왓챠 드라마로도 이렇게 제작되어서 자, 막스밀리안 앤 마리라는 제목의 영화 드라마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역사적 배경 성격이 되겠네요. 오늘 영상은. 자, 지난 영상에서 저희들이 13세기 후반 이 루돌프 1세를 시작으로 16세기 중반 최초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이 카를 5세까지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계보를 좀 추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합스부르크 가문의 기반을 닦은 인물로 평가되는 이 막스밀리안 1세, 자, 그리고 중세 기사도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이 부르고뉴 여공 마리와의 그 결혼과 관련된 스토리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막시밀리안 1세는요, 결혼 재테크로 이 3연타석 만루 홈런을 친 인물로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룬 바 있습니다. 자신 때의 홈런이 나오고 또 아들 때 필립 때에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진짜 대박은 손자 때 로또 대박이 당첨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첫째 손자 카를 5세, 그리고 둘째 손자인 페르디난트 1세가 되지요. 막시밀리안은요, 1459년 아버지 황제 프리드리 3세와 또 포르투갈의 공주인 레오노르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죠. 근데 어릴 때부터 어학에 큰 재능이 있어서 무려 11개의 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하네요. 자,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 전쟁터에서 이 각국 용병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막스밀리안이 개입해서 진정시키고 화해시켰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이 군주의 기사도적인 면모를 보이는데 무척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중요한 군사개혁과 행정개혁을 시행했고요. 중세적 사고가 기반한 대표적인 인물임에도 이 새로운 사고에도 무척 관대했다고 합니다. 그 예가 이 교황청에서 이 마르틴 루터를 체포하고 처벌하라는 압력을 받지만 그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이를 시행하지 않죠. 그의 재위가 1519년까지 이어지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 그 2년 전인 거예요. 자, 거의 종교개혁 상황을 이제 임종천의 본 황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는 예술과 문학 그리고 과학 발전에도 상당한 정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 문제에는 상당히 문외한이었다. 결국 열세한 이 군사력으로 인해서 이탈리아에서의 이익 확보에는 실패하게 되죠. 자, 이탈리아 반도를 놓고 이 프랑스와 맞서서 이 대를 잇는 지루한 싸움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1495년 이탈리아 문제에 직접 개입하게 되는데 당시 프랑스의 샤를 8세가 남부 이탈리아 그 나폴리 왕국을 침공한 것을 결국 개입하고 결국 그걸 저지시키죠.
하지만 이 간단한 성공 그 뒤에 진정한 시련은 밀라노 공국에서 시작이 되죠. 이 합스부르크 가문과 평생에 걸친 항쟁, 대결에 들어갔던 이 프랑스와 1세가 있는데요. 1515년 프랑스에 프랑스와 1세가 즉위합니다. 그는 즉위와 함께 마리냐노 전투를 벌여요.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하고 브뤼셀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서 밀라노 공장령을 프랑스에 흡수하죠. 훗날 손자인 카를 5세 때 다시 수복될 때까지 이곳은 이제 프랑스령이 됩니다. 이 막시밀리안은요, 샤를마뉴, 과거 샤를마뉴 제국의 부활을 시도해요. 이를 위해서 때로는 전쟁, 때로는 결혼, 이 결혼과 전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해요. 물론 당대에는 보잘것없는 성과였지만, 하지만 후대에 엄청난 결과물이 찾아왔다. 그 유업은 두 명의 손자, 첫째 손자인 카를 5세, 그리고 둘째 손자 페르디난트 1세를 통해서 잘 나타나는데, 그는 1495년 아들 필립과 당시 스페인의 카스티아 왕국의 후아나를 결혼시킵니다. 여기에서 두 명의 아들 카를 5세와 페르디난드 1세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막시밀리안 입장에서는 손자입니다. 첫째 손자인 카를 5세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차기 황제가 됩니다. 아들 필립은 일찍 죽어요. 자신보다 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첫 손주가 황제가 되고 두 번째 손주인 페르디난드는 차차기 황제가 되죠. 카를 5세 때 스페인, 이탈리아 반도, 아메리카, 필리핀을 이제 차지하면서 이 합스부르크 사상 최대의 제국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 동생 페르디난드 1세 때는 이제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헝가리, 크로아티아를 추가하면서 동부, 중부 유럽을 호령하는 이 합스부르크 제국이 출범하게 된다. 자, 그의 결혼 생활이 이제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메인 주제인데 특히 그는 3번의 결혼을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결혼 상대였던 마리 드 부르고뉴, 그러니까 부르고뉴의 마리와의 결혼,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마리는요, 부르고뉴의 용담공 샤를의 무남동녀였죠. 하지만 1477년 용담공 샤를이 무섭게 영토 확장을 하면서 전쟁을 계속하다가 결국 로렌 공국, 지금의 스위스쯤 됩니다. 로렌 공국의 수도인 낭시를 공격하다가 결국 전사하게 되죠. 그러면서 당시 20세밖에 안 됐던 이 마리가 부르고뉴의 여자 공작으로 계승하게 되는데, 이 부르고뉴 공국은요, 당시 유럽 내에서 손꼽히는 꿀땅이었다. 특히 부르고뉴가 차지하게 된 지금의 그 저지대, 플랑드르 지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가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에 상당히 이제 섬유 모직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세수도 많이 거치고 꿀땅이었거든요. 그 부르고뉴가 거기를 차지하게 되면서, 자, 부르고뉴 공국은 유럽 내에서도 정말 탐내는 곳이었다. 자, 그런데 이 마리가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서로 이 마리와 결혼해서 부르고뉴 공국을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 마리를 별명이 황금의 신부다 또는 부기공 마리, 이러한 별명이 그녀에게 따라붙습니다. 자, 특별히 이 부르고뉴 공국의 명목상 종주국인 프랑스가 아주 적극적이었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루이 11세는 용담공 샤를이 전사하자 남자 계승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르고뉴를 침공합니다. 자, 명분은 뭐냐? 이 제후국이 후사 없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자동 흡수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플랑드르 일대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루이 11세가 이렇게 뒤에서 조장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 마리, 부르고뉴 여공이 된 이 마리가 겐트 성에 유폐되죠. 자, 그런 가운데 루이 11세는요, 자신의 7살 난 아들과 이 마리가 결혼하도록 강요를 하게 된다.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마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버지 용담공 샤를의 유언을 따라서 이 누구에게 SOS를 치는가? 바로 그 옆 동네인 합스부르크가의 막시밀리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막시밀리안은 이 마리의 구원 요청을 받고 이 가문의 사비를 털고 거기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병사들을 모집해 당시 겐트 성에 유폐되어 있던 마리를 구출해내죠. 소위 말하는 레이디를 구하는 위험에 처한 레이디, 숙녀를 구하는 기사도 정신을 발휘한 것이다.
자, 이 둘은요, 딱 보자마자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이후 마리와 막스밀리안 1세는 결혼을 하죠. 이 마리는 상당히 아름답고 또 부유하며 잘 배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스밀리안은 그녀를 매우 사랑했다고 해요. 둘 사이에서는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들 필립과 딸 마가렛. 이 두 명을 당시 스페인의 왕세자 후안, 그리고 딸 후아나와 이렇게 이중결혼, 겹사돈을 맺은 거예요. 자, 이 마리는요, 하지만 셋째 아이를 임신 중에 평소 즐기던 사냥을 남편과 갔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겨우 25세밖에 되지 않은 나이. 그리고 고향 벨기에 땅에 묻히게 되죠. 이 막스밀리안은 평생 마리를 그리며 살아갔는데 자신이 죽은 후에 이 오스트리아에 묻혀야 되잖아요. 그 오스트리아에 묻힐 자신의 시신에서 심장만은 꺼내서 마리가 묻혀있는 그 벨기에에 묻어달라고 그런 유언을 남길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동화 가운데 라푼젤이 있습니다. 라푼젤의 실제 그 모델이 되는 인물이 바로 이 마리인데요. 마리. 이 마리가 막스밀리안에게 청혼하면서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냈다는 것이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이 동화의 모태가 됐다고 합니다. 두 상황에서 모두 이제 고립된 상황에 있는 미녀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 마리의 초상화가 지금도 남겨져 있는데 이 초상화에 등장하는 마리가 쓴 이 곡갈 모양의 모자, 이걸 굉장히 즐겨 썼다고 해요. 이 모자가 유럽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지금도 무슨 삼성가의 뭐 이서진, 이부진이 어떤 걸 딱 하고 보면은 뭐 이재영이 차고 있는 뭐 이런 그 립밤 이런 것들이 큰 인기 이끄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당시 유럽의 최고의 셀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리가 죽고 두 번째 부인이 누군가? 안 드 브루타뉴죠. 자, 브루타뉴의 안이죠. 자, 막스밀리안 1세와 대리혼까지 했음에도 프랑스에서 이 안을 가로챕니다. 신부로 가로채요. 실제 결혼 생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인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이 안은요, 브루타뉴 공국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자, 이전에 마리를 뺏겼잖아요. 루이 11세가 마리를 자신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뺏긴 거예요. 그게 안타까웠던지 그 뒤를 잇는 프랑스의 샤를 8세가 그냥 홀랑 데려가서 그냥 강제로 자신의 왕비로 삼습니다. 원래 결혼 상대가 누구였는가? 이 막스밀리안의 딸인 마가렛, 그 마가렛을 걷어차고 이 안과 결혼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막스밀리안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신의 새 부인을 사위가 되어야 할 샤를 8세가 빼앗고 또 자신의 딸은 사위에게 쫓겨나는 이런 그 황당한 상황이 된 것이죠. 완전 개족보의 콩가루 집안입니다. 예. 이 안은요, 참으로 불쌍한 여인인데 두 명의 프랑스 왕과 결혼을 하거든요. 샤를 8세와 결혼하죠, 지금. 하지만 이 남편 샤를 8세가 고작 27밖에 안 됐는데 그때 중풍으로 그냥 요절해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루이 12세가 등장하는데 이 루이 12세는 이제 안이 예뻤나 봐요. 부인과 이혼을 하고 샤를 8세, 즉 전 왕의 미방인 왕비인 안과 재혼을 하죠. 이렇게 이제 두 명의 프랑스 왕과 결혼하고 임신과 출산만 반복하다가 변변한 후계자도 남기지 못한 상태에서 이 안은 젊은 나이에 또 요절하게 됩니다. 이후 그녀의 상속지인 브루타뉴 공국은 프랑스가 냉큼 집어삼키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이 바로 비앙카 마리아 스포르차입니다. 자, 바로 스포르차 가문의 딸인데요. 자, 밀라노 공작이었던 갈레아초 마리아 스포르차의 딸이죠. 이 아버지 갈레아초는요, 아주 여자를 밝히고 또 잔인하고 폭력적이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비앙카를요, 2살 때 사촌인 사보이 공작과 결혼을 시킵니다. 하지만 10살에 비앙카를 남기고 그냥 죽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비앙카, 그녀는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했다. 하지만 좋은 교육도 받지 못했고 교양이 없어서 이 첫 번째 부인인 마리와 많은 비교를 당하면서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막스밀리안은 이렇게 험담했다고 하네요. 이 아름답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이 마리만큼 지혜롭지 못한 것 같다.
자, 정략 결혼한 요 비앙카 마리아 스포르차와의 결혼 생활 중 막스밀리안은요, 동침을 미룹니다. 당대에 흔치 않은 일인데, 이제 후계자가 될 아들이 필립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마리 이외에 다른 여성과는 이 후사를 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기반을 닦은 이 막스밀리안의 첫 번째 부인인 부르고뉴 여공 이 마리와의 어떤 중세 기사도적인 러브 스토리 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